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베이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내일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러가지 상황이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생각이 얽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걸 잘 갈라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도를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PPI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 건너갔다, 감소했다. 9월에 한번 비컷이 날아갔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야기였고, 또 트럼프가 반도체 개별 종목에 대해서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이다. 이 이야기로 반도체주들이 박살이 났죠. 또한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이 상당히 트럼프가 끌려가는 그런 듯한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 전직 종식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거, 뭔가 시장을 떠받칠 만한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이 자꾸 또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서 바닥을 지켜주고 또 끌어올리고 또 때리고 박스권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거,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스탠스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좀 강력히 한번 공언해드리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8월 30일 토요일 저희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8월 30일 12시에서 오후 4시 여의도 정경예관 2층 루비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 관심 종목 바이오, IT 우리나라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오시니까 보시고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죠. 정말 좋은 우리 스터디 모임입니다. 비용이랑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은 0.8, 다우는 0.08, 이제 거의 안 움직였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29.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거 실적이 안 좋게 나면서 박살이 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센티를 좀 긁어먹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도 올랐다 내렸다 하더만 그래도 플러스에 끝났는데, 나스닥하고 S&P 500은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좀 견디기 힘든 부정적인 날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시작은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대, PP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 시장 예상치는 0.2였는데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도 0.9% 상승하며 예상치 0.3을 훨씬 웃돌았다. 문제점은 PPI가 생산자들의 비용 상승을 나타내는데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것도 문제로 등장하며 주가가 빠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네, 트럼프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목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죠. 관세율, 구체적으로 관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큰 관세 언급하며 100%에도 달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관세 면제 조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적용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 점진적으로 또 관세를 올린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초기에 낮은 관세를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적절히 때린 다음에 말 안 되면 올리겠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스러우면서 반도체 지수들이 기업 실적이 폭락하면서 같이 양수 겸장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장비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예상치를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월스트리트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가이던스도 신중하게 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네, 소비 심리 위축이 또 나왔다. 미시가 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미래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다. 이러한 것들이 설키면서 금요일 주가가 빠졌는데, 지수로는 많이 안 빠졌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많이 빠진 것으로 센티가 다가오는 그런 하루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자,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향후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난 8월 2주간 주식을 보면 황생이 2.7, 일본 니케이가 2.1, 다우가 1.7, 중국 상해가 1.4, 나스닥 1.2, S&P 500 1.2, 대만 가권 0.9, 우리나라가 0.7, 코스피 0.5, 선두권에 있다가 이제 처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중국이 좋고 나스닥과 미국이 좋은 모습. 우린 중국을 거의 투자하지 않으니까 나스닥과 S&P, 일본, 대만 이런 쪽,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에 쫓아가는 모습. 우리나라가 자꾸 뭔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확실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게 최근 베트남 증시인데, 네, 베트남 증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2025년 들어와서 베트남 증시도 좋은 모습. 1년이 얼마입니까? 38.46, 6개월은 33%, 5년 동안 117%, 최근 1년, 특히 최근 6개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모두 끝났죠. 네, 한국도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 조선이 제일 좋게 나왔고 증권, 자동차, 호텔 레저, 통신, 철강, 건설 건축 이렇게 나오고 안 좋은 게 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매유통, 비철, 금속, IT인데 최근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국발 BOE에 대해서 수출 금지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서 삼성전자가 이기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오더라. 이들이 이미 이제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뒤쪽에서는 수익성, 프로핏하고 그로스, 성장성, 그 다음에 뉴스 플로어, 이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종목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찾자. 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자꾸 뒤처지는 모습으로 일단 정리를 됐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미 좋게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좀 실적이 안 좋고 뭔가 없는 종목 중에서 이벤트라든지 향후 실적의 반등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긍정적인 시각을 한번 찾아보죠.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첫 번째 CPI 지구력에 대한 믿음. PPI는 안 좋았는데 CPI는 나름대로 잘 버텼으니까 향후에도 CPI가 지속적으로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 양도세 50억 환원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시기는 놓쳤지만 그래도 얘가 10억으로 무너지면 한 번 더 저는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도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믿음에 대한 X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향후에 무슨 정책과 전략을 쓰더라도 누가 믿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마저 안 지켜주면은 그래서 저는 지켜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 선행지수 하락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 항상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3개월째 YY로 마이너스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7일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과거 경기 선행지수가 YR로 3% 이하에 움직이면은 반드시 기준금리 인하가 늘 발생했다. 지금 마이너스 4%로 3개월째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나타날 거다. 하지만 이게 50bp가 아니고 25bp면은 충격이 좀 큰 것 같은데 하려면 50bp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러셀 2첼 지수의 상승지수, 중소형주 성장주로 투자 시각에 변화가 있다. 첫 번째는 중소형주가 좋은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금리에 대한 민감성.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내 중소형주 2000 지수로 2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본력이 약해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로 인해서 이자 부담 완화 기대.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내일리가 촉발됐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코스피를 더 많이 사다가 최근에 코스닥을 더 많이 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PPI 때문에 세탁은 돼서 흠집은 났지만 다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제지표가 금리 인하 쪽으로 몰고 간다면 다시 중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돈은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많죠. 이번 주에는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째는 PPI가 예상외로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감소했고, 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네.
특히 미국 이민자 수 감소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일기 이민자 수가 지속적으로 1000만, 10만, 100만 줄는 모습은 여전히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근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을 봤을 때 서비스 물가 상승이 주도했는데 그 서비스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올리는 원인은 이민자 수의 감소에 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거래대금 6월에 40조, 매일 40조 원씩 거래대가 지금 20조에서 18조 원 초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세 파급 효과와 미국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거래 자체가 줄면서 기존 주도주가 상승폭을 키우기보단 차익 실현 후 저평가 업적으로 눈을 돌리는 순환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상당히 따라가기 힘든 장. 이번 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세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되고 그리고 미 국채 발행액이 향후에 늘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러면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죠.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상 100%에 근접하는 50% 비급 가능성은 낮다. 올해도 3회에서 많아봐 2회 정도로 다시 줄 가능성. 특히 25년 3분기 미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이 1조 달러, 2분기 500억 달러밖에 안 돼 1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것으로서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 이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측면에는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도 시중금리가 하락세가 더딜 가능성. 2025년 3분기 미 국채 순발행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네. 590억이었는데 다시 100억, 다음에 59억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난달 50억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습. 예상 금액은 1조 달러, 25년 2분기에는 500억 달러 및 24년 3분기에는 6,700억 달러였는데 올해 3분기에는 1조 달러까지 발행액이 예상되고 있다. 1조 달러까지. 상당히 발행 금액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중국의 소비 둔화, 한국 관련주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중국의 산업 생산 및 소비 지표가 둔화되게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발표될 7월 중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한 달 만에 크게 하락했으며 사회 소비품 소매 매출액 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경제의 둔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25년 7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5.9, 6월에 6.8에 못 미치는 수치다. 주요 원인은 내수 부족, 부동산 침체, 일부 지역의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소비 지표도 둔화가 됐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성장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첨단 제조업이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신에너지, 차, 산업용 로봇, 직접 회로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높은 증가를 기록하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품질 생산력 정부 효과로 풀이가 된다. 네, 산업 생산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았지만 또 좋은 면도 중국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 소비주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번째,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월요일날 나올 확률이 많아요. 푸틴에게 좋은 날이었다. 여러분도 오늘 기사 많이 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트럼프가 푸틴을 잘 대우해주면서 상당히 아웃사이더로 밀렸는데 다시 중앙으로 진입하는 역효과만 났다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재부각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역할 확대 내용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한한령 해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결국 말은 전략적 유연성인데 결국 중국을 견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재부각이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한령 해제 수혜가 점쳐졌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화장품 관련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년 만에 불거진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를 낮춘다며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면
엔터, 화장품, 면세제 등의 업종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는데 기대감을 낮춰라. 8월 22일 23시에 파월 의장이 연설 예정이 되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Labor Markets in Transition, Demographics, Productivity and Microeconomic Policy, 노동시장 전환기, 인구 통계,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 이런 주제로 연설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7월 일자리 증가세 둔화를 고려해 9월 인하 옵션을 열어두겠지만 관세 2%의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반영된 기대는 파월이 지난해에 같이 9월 금리 인하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파월이 중립적인 스탠스만 취하더라도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추가 기대감보다는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 또는 관망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한다.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파웰은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2% 수준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다.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봤다는 거죠. 현재 금리 레벨은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 우려가 있다. 고용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정책 조정의 시기가 상당히 금리를 내릴 것처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가 크게 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높게,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변수가 이제 관세가 나온 거죠. 악재로 반도체 개별 관세부가 8번째로 반도체 관세부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0 아니면 100부터 시작하는 상당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따 월요일은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주만 오르고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에 월요일 날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의 수급상 한번 봅시다. 근데 외국인들은 빨간색인데 상승력이 좀 무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무뎌지고 개인들은 이게 이제 기관들이고 이게 개인들은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들은 좀 사는데 나머지들은 파는 모습. 그렇게 수급 자체가 크게 뭔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많이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정체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간 외국인은 5,58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네, 한 달 동안에는 5조 6천억을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코스닥은 일주일간 1,490억을 샀고 1개월 동안은 382억을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일주일간 외국인들은 2,379억 현선물을 다 사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에서 많이 파네요.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증시자금 한번 봅시다. 네, 고객 예탁금이 68조까지 올랐어요. 68조. 신용잔고가 22조. 제가 22조 올라오면 주의해라. 신용잔고로 봐서는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 온 것 같다. 주의해라. 좀 줄이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줄이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리스크는 좀 가라앉았어요. 우리나라 10.7배 퍼가 11배, 10.9배까지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 네. 그 다음에 PBR도 1.09배, PBR도 낮고 퍼도 빠지고, 네, 그런 모습. 국내 기업 합산 3분기 2025년 영업이익은 최근 1개월간 마이너스 0.4 하향 조정. 관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25년 올해 3분기는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자본지 업종은 상향 조정. 반대로 2차 전지, 통신 서비스, 에너지 업종은 하향 조정. 25년은 조선, 증권, 건강관리 업종은 상향 조정. 여기서 그럼 TTM PBR은 트레일링이죠. 네, 트레일링 12개월 퍼. 약자로 과거 11개월을 의미하는 퍼가 12개월 퍼죠. PBR이죠. 지금부터 12개월까지가 퍼를 과거로 보는 게 트레일링 퍼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미래를 앞으로 보는 것은 에스티메이트 퍼고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S&P 500도 22.2배. 네, 거의 좀 올라가다 살짝 꺾이는 모습. 유로스닥은 14.6배.
그 다음에 니케는 18.5배. 살짝 다들 끝이 좀 내려오죠. 살짝 내려오면서 조정은 크게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평가 영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S&P 500 RSI도 70에서 좀 무너져서 67.9까지 좀 빠지는 모습,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다음에 20일 평균을 상회하는 종목 비중 54.1. 좀 내려왔죠? 빠졌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모습. 상당히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게 고평가 영역으로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8월 달에 무너졌는데 8월 2일 날 마이너스 2.4%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됐죠. 연평균 3.6을 기록하다가 실업률이 4.3으로 뛰어버리면서 이때 이제 샤메 법칙이 시장을 굉장히 지배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보다 0.5% 높은 경우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간주했다. 이때 이 샤메 법칙에서 4.2가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여기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공포감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박세익 같은 사람은 9월 5일 날 발표될 이 실업률 지표를 잘 봐라. 지금 3개월 이동평균이 거의 4.2죠. 네, 이거보다 오르네. 그러면 크게 올라갈 5%가 0.5%까지 올라갈지 않는데 4.5를 만약에 찍은다면 실업률이 굉장히 일단 과거와 같은 충격은 작년과 같은 충격은 좀 주지 않을까. 실업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는데 실업자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총인구. 미국은 U-3 실업률이 있고 U-6 실질 실업률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실업률 U-3 공시 실업률이고 U-6은 시간제 근로자와 구직자를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더 넓은 실업 상태를 반영하는 게 U-6이다. 네, 이런 실업률의 종류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졸투 보고서에서 구인 구직 비율, 전체 실업자 중에서 구인 건수가 얼마나 된가. 지금은 이제 오르기는 했지만은 105%까지 4% 근처까지 확 빠졌죠. 과거엔 7% 넘게 구인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구직사에 비해서 구인수가 100 이상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 이런 실업률에서 문제가 봤을 때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8월과 9월에 있으니까 실업률을 9월 초에 발표된 실업률 관련 데이터를 잘 봐라. 이게 이제 박세익의 논리죠. 과거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해서 폭락이 왔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환율은 상당히 이제 스마일이라고 그러죠. 경기가 침체돼도 미국에 돈이 몰려가고 미국 경기가 좋아도 돈이 몰려가고 스마일인데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다. 보험성 금리나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나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우세할지 모르는데 현재는 보험성 금리나 쪽으로 이때는 주가가 올라갈 거고 만약에 실업률이 박살이 난 후에 경기 침체형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하면 주가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속성과 성격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지난 금요일 달러 지수는 0.4% 하락하고 97.7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2년짜리는 3.759 EBP 상승,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10년짜리는 4.328, 3.5BP 상승. 금리는 살짝 또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더 PPI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1.5% 하락해서 330달러, 37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옆으로 좀 기어버리는 모습. 엔비디아가 0.86. 네, 우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아가 무너지면 이 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데 팔란티아는 18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여기서 170달러가 무너지면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팔란티아가 180달러 위로 올라오면 좀 줄이자. 200달러까지 가기에는 좀 힘에 부치니까. 그래서 160달러 올리면 50% 팔고 180달러 때 오면 또 50% 팔고 50%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팔란티아가 이번 주식시장의 꺾임의 심리를 대부분 대변할 것이다. 팔란티아를 잘 봐라.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해드립니다. 네, 애플은 0.51% 하락.
인라인 릴리가 좋습니다. 2.68%, 네, 701달러. 인라인 릴리가 좋은 것은 미국 정부의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 메디케어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 정책의 변화의 중요성, 수혜주로 부감. 인라인 릴리는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를 양보를 하고 있는 선두기업인데 일라인 릴리의 마운자르와 젯바운드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메디케어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도 하락한 후에 다시 좀 오르네. 52.41 따라 2.87. 박살났던 코이버는 또 안정을 찾았습니다. 0.4, 10몇 프로 하락을 했는데 좀 안정을 찾는 모습. 자, 이번 주는 무엇을 사야 하나?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주도주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주도주 초기 시장 대비 아웃퍼폰 솔립 현상으로 시장 주도주가 되고 주도주 중기에는 확산 과정에서 일부 소외 순환매 이후 다시 주도주로 유력 30% 조정 고점 대비 30% 하락 시 주도주에서 위치가 탈락되는 모습. 그래서 고점 대비 30% 하락하느냐 안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는 거죠. 네. 조선 방사는 고점 대비 방사는 10.8 원전은 4%, 조선은 2.8이니까 아직까지는 주도주에서 탈락은 아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네. 8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고 카카오와 LG CNS,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기관은 카카오, 삼성 SDI, 하나오션,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브,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을 많이 샀네요. 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사자 해서 덕산네오로서 추천했다가 지난 주말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덕산네오룩스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원익 IPS 일단은 월요일날은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 빠지면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아요. 필옵틱스, 이노스 첨단 소재, BI 첨단 소재, BH,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 성급하게 팔지 말고 한 번 더 빠지면 물을 좀 타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추천한 게 ABL 바이오죠. 지금 시총이 4조 7천원까지 왔는데 5조를 일단 돌파할 것 같고 87,400원인데 10만원까지 갈 것 같다. 핵심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대. 그래파디 B하고 BBB 셔틀 그래파디 T.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 및 기대감. ABL 301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ABL 002 이중항체 항체 ADC로 담도암 및 대장암 치료제, 미국 캠퍼스 테라퓨틱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글로벌 인상을 진행 중이다. 다음에 이중항체 접합 기술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기술 이전, 얼마 전에 GSK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최근에 기관 대상으로 돈 유상증자에서 1,400억 들어가면서 현금을 모으고 있는데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좀 멈추고 시장을 10만원까지는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를 일단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다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토모큐브 시총 3,658억. 네, 토모큐브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씩 사고 외국인들도 좀 사기 시작하는 모습. 수급이 좀 좋아졌죠. 이 종목 정말 우리 3만원대 들어가죠. 지금 물려서 박살나는데 최근에 오가노이드 미니장기 모델의 전문 산학연합 협동체를 만들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모사할 수 있는 3차원 세포 모델로 신약 개발, 질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동물 실험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그렇죠? 네, 오가노이드에 대한 성공 가능성. 저는 뭐 이거 장기 투자하면 1조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볼만 하다. 토모큐브. LNF는 3조 2천억인데 리튬의 가격 반등과 ESS 성장 미관세 격포제 ESS에서 중국에 대해서 때린 거죠. 2차 전지주 상승세를 굳힐 것인가. 9만원까지 왔는데 일단 10만원까지는 봐야죠. 10만원 이후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생각하자. LNF는 10만원까지 들고 가자. 마지막으로 추천한 종목 HJ중공업이죠. 시총 1조 2,516억짜리 미군함 MRO. 네, 기관들이 지난주까지 사다가 이번 주에는 좀 팔았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너무 싸다. 좀 더 올라가서 실적은 좀 별로 안 좋은데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었죠. 조선업과 그러니까 건설업이 더 커요. 도로, 철도, 지하철, 토목사업 이쪽이 더 커서 이쪽이 좀 해모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방산 및 특수선 시장 성장 기대, 수주 개선, 재무구조 개선, 대형 프로젝트 수주, 한진중공업, 한진 HJ중공업 군함, 경비함, 특수선 건조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K방사선, K방산과 함께 말스가 프로젝트 등이 동사를 더 끌어올릴 것이다. 싸다. 한진중공업의 저력이 있습니다. 네, 8월은 좀 주의하자. 이번 주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어렵지만 사지 않고 좀 현금을 보유해서 좀 피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번 산다면 제약바이오나 중공업, 조선 이런 쪽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20일 수요일, 8월 20, 수요일은 별거 없네요. 21일 목요일 미국 FMC 의사록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큰 거죠. 22일 파월 연준의장 연설, 이날 연설을 하네요. 23일 한일 정상회담,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죠. 자, 여러분들과 저희 8월 스터디 모임 다시 한번 광고드리면 8월 30일 이러이러한 3개의 파트로 하니까 꼭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스터디 모임입니다. 장소는 여의도 경제인연합회 웨딩홀 2층 루비올에서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장이 이번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종목을 좁히고 8월, 9월, 10월은 좀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자.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조정받을 때 좀 사는 것도 나쁜 전략이지 않다. 미리 주의지 않으면 또 시기를 놓치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 잃지 말고 꼭 승리해서 돈을 따박따박 챙기는 멋진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휴가 거의 다 지났으니까 또 가을 여행을 준비해야 되죠. 돈 벌어서 놀러 갑시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